네팔로 봉사를 떠난 창원 태봉고 학생과 교사 등 48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신속한 입국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체전이 폭력 사태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축구와 탁구 종목에서 폭력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저임금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놓여있는 택배기사가 최근 잇따라 폭행을 당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학교 신설 문제 등 인가까지는 해결 과제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진이 난 네팔로 봉사활동을 떠난 창원 태봉고 학생과 교사 등 48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네팔로 떠난 경남 창원 태봉고 일행은 학생 44명 등 모두 48명입니다.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위해 네팔을 찾은 태봉고 일행은 지진이 처음 난 지난 25일 진원지와 가까운 타나후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일행 대부분이 운동장에 머무르면서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운동장에서 다들 같이 있었습니다. 몇 명 안에서 소품 준비한다고 몇 명 있다가 바로 나오고 이랬어요. 지금은 지진 피해가 없는 포카라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지진이 언제 확산할지 모른다며 정부의 전세기 파견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어떤 그 재난에 의해서 이제 안전이 좀 많이 힘들어졌다. 그에 대해서 국가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네팔 현지의 우리나라 교민은 650여 명. 이맘때 관광객은 최대 1000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섣불리 마음을 놓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화합의 장이 돼야 할 도민체전이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축구 경기가 난투극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탁구협회 간부와 선수 간의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시와 진주시가 맞붙은 일반부 축구 준결승전. 경기 초반 거친 반칙이 잇따르더니 급기야 벤치에 있던 거제시 선수단 관계자들이 경기장 안으로 난입합니다.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습니다. 수차례 발길질까지 합니다. 폭행을 당한 선수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잘 끌어나가서 그때부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무작정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경찰은 거제시 축구협회 임원과 선수 등 4명과 진주팀 선수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섞여 있는 상태라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현장에서 확인된 사람만 5명 있고요. 나머지 사람은 동상을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는 양팀 모두 몰수패 처리했습니다. 또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한 선수단 숙소에서는 경남 도민체전에 참가한 하동군 탁구협회 간부와 선수 간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제54회 경남 도민체전이 오늘 폐막해 열전 나흘간의 막을 내렸습니다. 펼쳐라 경남의 꿈, 빛나는 땅 창원에서를 표어로 18개 시군 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여해 지난 24일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개막한 이번 경남 도민체전에서는 시부에서 창원시가, 군부에서 함안군이 종합 우승을 거뒀고 대회 신기록 14개와 사관왕 8명이 탄생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은 양산시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여 종의 식물 자원과 멸종 위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리산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산사태가 발생해 그 피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복원 작업이 이뤄진 곳은 10%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와 풀이 무성한 산비탈에 기다란 흉터처럼 헐벗은 자국이 있습니다. 2007년 산사태가 나 땅이 패고 안반이 노출된 곳이 8년째 이런 상태입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지리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은 모두 46곳. 지리산의 고산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어서
환경 보존 가치가 높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목이라든지 누향나무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빨리 복원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지금도 늦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리산에서 산사태가 난 곳은 17만 5천 제곱미터. 하지만 이 가운데 복구된 곳은 15,000제곱미터로 전체 피해 면적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나머지 피해 지역은 급경사에다가 탐방로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는 등 복구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치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또 최소 2, 3년이 걸리는 복원 작업을 위해 장비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여 종의 식물자원과 희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 전문가들은 산사태 피해 예방과 함께 적극적인 복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폭주하는 택배 물량을 급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택배 기사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대출금을 갚기 위해 2년째 택배 배송을 하는 46살 이모 씨. 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일주일 넘게 병원 신세입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에 택배 차량을 정차했다가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차 안 빼준다는 이유로 내진탕하고 눈에 맞아가지고 눈에 이제 안쪽에 출혈이 있고요. 나가는 것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두려워요. 택배기사 50살 한모 씨는 경비실에서 주민과 다투다 밀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빨리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항의받다가 싸움이 된 겁니다. 신문을 가는데 또 전화를 또 안 받더래요. 경비기사님도 또 좋았어요. 이러는데 하시라고. 또 안 나가니까. 이래가지고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택배기사의 임금은 일당이 아닌 배송 한 건당 수수료 700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잇따르는 고객 항의에 배송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면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낮으니까 노동 시간이 너무 길단 말입니다. 고객한테 응대를 잘해라. 해놓고 사측에서 무조건 우리 기사들한테만 금탱이를 씌우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리 기사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해 택배 물량은 16억 2천만 상자. 해마다 8%씩 성장하고 있지만 고객 갑질과 낮은 임금으로 택배 기사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 장유 지역의 경우 학교 신설 문제 등 아파트 최종 인가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장유 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거나 조합인가 신청을 한 주택조합 아파트는 모두 6곳에 약 6,200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해 장유가 경남에서 손꼽히는 과밀학급 지역이라는 것.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경남의 다른 지역보다 4-5명씩 많습니다. 조합 아파트라 하더라도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데 현재 김해 장유 지역은 별도의 학교 설립 계획이 없습니다. 조합 측이 학교 용지를 따로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허가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도 어느 위치든 장유 지역은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전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역 주택조합마다 가구 수와 규모가 확정된 듯 광고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변 도로 상황이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또 저희들 검토가 돼야 되고 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각종 갱간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규모가 결정이 될 사항들입니다. 김해 장유 지역은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불지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입장 유보 방침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다음 달 6일까지 답변 시한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답변 유보 기한은 의장단 회의를 거친 후 공식 발표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음 달 7일에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전날까지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중지한 유보에 대해 내부에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양 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의회 차원에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입지가 내년 총선이 끝난 5월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남북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용역기관을 입찰한 결과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은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해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는 내년 4.13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광역시 입법청원 시민서명운동에 5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창원광역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5주 만에 목표 인원 70만 명의 72%인 50만 6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오늘 창원대학교 도진순 교수의 이순신의 내면과 마이너스 유적이라는 주제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역사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로 법관과 직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나은 재판을 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더 K 서울호텔에서 수도권 35개 대학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경남교육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교육 안내와 학생부 전형 사례 분석, 질의응답과 경남의 고교 홍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수시 모집에서 확대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응하고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분기 경남의 땅값이 0.47%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올라 평균 0.48% 상승했고 경남은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제주와 대구 땅값이 각각 0.7%씩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또 부산과 광주, 전남, 경북 등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경남노동자 1175인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약 4년의 체류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진주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당선자의 선거 운동원들을 구속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